오늘 발제의 목적은 우리가 늘 현재 KC 기업을 운영하며 청직의 사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대부분 경영자들 주위에서 만나면 물론 가업승계를 이미 이루어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러면서 자선에게는 절대로 이 직업은 주지 않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 153지의 대표님들의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늘 킹덤컴퍼니 경영자로서 매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킹덤컴퍼니라면 가업승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영위하고 있는 우리 153지의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물론 여기서 전제를 할 때는 규모나 업종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때문은 아니라는 전제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는 이런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KC기업을 자선에게 승계하시겠다는 그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아니 또 두 번째는 동일한 얘기입니다만 하지 않겠다면 정말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 요걸 한번 이따 잠깐 토론으로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하고 시편을 제가 잡았는데 마가복음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청지기 사명에 대한 제 나름대로 말씀을 고른 거고요. 두 번째 시편 말씀은 가업승계를 진짜 내가 하겠느냐 이렇게 축복받은 그건데 제가 마무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에서도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데 여기도 우리 성경 시편 말씀에 보면 기업의 태교 열매가 그게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누구든지 급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것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형상 같으니 이것이 그의 선생님에 가득하면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반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발제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늘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조찬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 기업을 이렇게 자손에 넘겨줄 만큼 진짜 KC 기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용들은 이겁니다. 실천하고 있느냐, 진짜 나는 완벽한 청직이냐, 그는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가장 가업승계로 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뭐냐, 그다음에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있느냐. 킹덤컴퍼니 매주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가업승계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선포하는 게 공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속마음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혹시 저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너무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생계주의에서 불가피한 선택인지 사실 이런 어떤 형태로 선택했다 해서 그게 잘못됐거나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해보자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이게 나는 경영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업을 선택한 동기가 무언가에 대해서 먼저 거기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래야 이 킹덤컴퍼니 기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나는 정말 매일매일이 감사에 넘쳐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아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매일매일 가긴 가는데 매일매일이 힘들다. 그럼 그 원인은 또 뭘까?
어쨌든 아무리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어려움도 있고 그 기쁨, 열매를 맺는 그 감사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의 자기 기업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운영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한두 마디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한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막 전해주고 싶은 많은 얘기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혹시 또 아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렵고 이건 비전도 없으니까 그냥 정리할 시기만을 뭐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 이런 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이걸 한번 우리 그냥 가볍게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이 어떠신지,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우리가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면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이것만 바꾸면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 직업적 또 특징을 하나 나타내야 되니까 재무적 상황은 어떠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무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건 공시된 재무제표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본다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데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그 공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나이스비즈인가에 다양한데 그 신용 분석 자료를 가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 다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도. 그리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국세청 신고 자료가 또 물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재무적 상황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운영하면서 느끼는 그런 재무적 상황이 일치하고 있는지 불일치하고 있는지, 불일치한다면 어떤 사유인지. 저는 불일치하는 사유나 일치하는 사유는 당연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도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럼 기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아주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게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냥 하다가 좀 멈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매일 그 생계로서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각자가 운영하시는 기업에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진솔하게 오늘 화요주차에 그런 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 제목이니까 그럼 가급성이라도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나의 기업에서 어떤 거를 개선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두 가지밖에 안 써놨습니다만은 다양하게 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핵심 역량을 증대시켜가지고 계속 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 작은 기업에 가지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이 한계만 절감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내가 비록 지금 혼자고 2명이지만 앞으로의 나와 동일한 뜻을 가진 인적 자원을 양성해가지고 좀 더 이게 기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의 규모로는 이게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다. 그건 왜냐면 일단 처음부터 어렵다, 근무 환경부터 없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화요조찬에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뭔가 이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매주 모이는데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외치고만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부정적 검토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화요조차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주 우리 이상하 전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공감을 안 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발제를 해주셨잖아요. 물론 할 때마다 귀한 발제 해주시지만 지난주 발제에도 어쩌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였잖아요. 트랜스포머 CEO의 7가지 경영을 잘하는 CEO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0의 경영자의 차별점이 뭐냐 이것도 해주셨고, 성경적 경영의 결과는 어떨 거냐,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의 10의 청각 목표, 이런 귀한 아주 주옥 같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때 기억 하나도 못 하시죠? 사실 저도 못해서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 이렇게 공감을 했는데 우리
이병돈 회장님 매주 보시면 기가 막히게 리뷰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100년 기업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우리 153제에도 가업승계로 이어지시고 계시는 회사가 있는 건 아시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 양경삼 대표님이 하시는 양경삼 대표님이 실제로는 3대째십니다. 그리고 거기 창립일이 제가 왜 기억하느냐 저거 같은 해이기 때문에 1960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삼양밸브라고 하는 지금은 정확히 이름은 삼양밸브 종합 메이커라는 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 있는 거 아시죠? 우리 153제 가장 큰 누나이신 우리 성신케미칼이 아마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 153제도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의 100년 기업을 보면서 의외로 적다. 의외로.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많고 물론 꼭 그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국 회사를 몇 개를 찾아서 한번 저도 적어봤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들 오래되고 있는 회사들 특히 이제 저는 가끔가다 어떤 거에서 좀 슈킹한 걸 느끼냐면 3대째, 4대째 계속 그게 꼭 대기업만은 아니었을 때 음식점 하나 내가 맛있는 우리 오만센이라고 오늘을 만든 샌드위치 이렇게 하시는 우리 대표님 안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거에서 이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느냐 우리 153제는 그런 걸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걸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56기입니다. 공시된 재무제표 기준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이 가장 오래된 회사가 얼른 생각나는 회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대기업 중에서. 네? 역시 제 선배님이 잘하십니다. 두산이 공시된 재무제표 88기입니다. 24년 거가. 그리고 현대건설이 75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LG가 63기, 현대자동차는 57기, LG가 63기. 그래서 아직 100년들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굵지한 대기업들도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제가 관여하는 회사가 두 개 회사를 한번 예만 들어보겠는데요. A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업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2세 경영입니다. 그리고 3세가 들어와서 하고 계십니다. 57년 정도 됐고요. 근데 실제로 재무 상태를 보면 그렇게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대주주 이어받으신 가업승계를 하신 대주주께서 부동산을 이렇게 회사의 자산 수중 형태로 해서 재무 구조를 조금 바꾸긴 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B회사는 우리 대표님들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 매출은 5, 60억 되는데 유통업이면서 소규모 회사입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근데 2세 경영을 생각을 못 하시고 매각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들은 아직은 못 느끼실 텐데 70대 초반이셔갖고 영업의 한계를 느끼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서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해서 요 회사 둘을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가업승계를 고려한 KC경영은 결국은 요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요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은가. 그 대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규모나 외형이나 또는 보여지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아닌 것 같다. 이 가업승계에 저는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진짜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이라고 하는 걸 선포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한번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